우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종이 신문 혹은 그 지상파 방송 뭐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됐죠. 특히 유튜브가 갖는 그 위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이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장을 존중한다 하는 태도는 중요한데 가짜 뉴스가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팩트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팩트가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가짜 뉴스가 갖는 역기능 중에 하나가 막말입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말을 퍼부어대는 그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뭐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혐오 발언 금지법, 헤이트 스피치라고도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실제로 입법적으로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그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뉴미디어에서의 막말이 그대로 국회로 와서 정치인들의 막말로 증폭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차명진 전 의원 뭐 많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김순례 의원의 5.18 국가유공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가짜 뉴스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어떤 그 뿌리와 원인이 있는데 사실 가짜 뉴스는 누군가 사기쳐 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갖다가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정치적인 이득을 갖다가 이제 취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정오하거나 적대하는 상대방의 흠집을 갖다가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대와 정오로 일관하는 이 정치가 사실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치가 사회를 갖다 과도하게 했던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정오하게 하는 요 정치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치유책이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런 문제 생기면은 이걸 자꾸 국가 형벌권을 갖다 강화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 형벌 자체가 무엇이 가짜냐, 그죠? 이런 식으로 국가 형벌 자체, 그 다음에 어떤 범죄 어떤 그 규정 자체 이걸 둘러싸고 또 논쟁이 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균열하고 분열하고 뭐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꾸 국가 형벌권으로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갖다 전 이거를 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사회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그 개인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발전돼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또 이제 그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가짜 뉴스를 보내도 가짜 뉴스를 얘기해도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되게 보면 뭐 그 이분화되고 또 삼분화되고 뭐 이렇게 너무 물론 정치인들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갈등들이 많이 해서 네. 거기에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런 사회 통합이나 그런 것들 또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 또 이웃에
이런 것들을 좀 캠페인으로 해서 또는 그 사회를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끌어가는 철학, 네.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에 또 같이 공존한다는 또 나눈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그 이분화시키지 않고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이것도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약간 진영 대결이 극대화되면서 좀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네.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방송 언론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들이 지금 제대로 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뭐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종편 방송부터 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방송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려면 전파권 자체가 공공에 충분히 통제가 되고 공공이 전반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저는 이런 가짜 뉴스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물론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이 제재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뭐 가짜 뉴스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정치권의 결국은 가짜 뉴스도 전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데 진영 대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양 진영 간의 그 극대화된 좀 극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짜 뉴스 뭐 특히 유튜브든 이런 과정에서 가면서 소위 뭐 확증 편향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좀 자정작용들을 일단 갖추는 게 필요하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인용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계속 좀 방조하고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대표적인 게 지난 뭐 서초동과 광화문 촛불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네. 오히려 그거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정치권에서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서초동은 서초동대로 그렇게 해서 이 진영 대결로 그 뉴스들을 쭉 확대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가짜 뉴스를 더 확산시키는 좀 악순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에 우리나라 기사 쓰는 법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기사 제목이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이렇게 뜬다라고 하거나 뭐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김구 통일에 매몰돼 민생 경제 내팽개쳐 이런 기사가 뜬다라는 게 있는데 웃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요. 특히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보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짜 뉴스다,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별이 났을 때 해당 언론사가 그 뉴스를 삭제하거나 뭐 정정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엄청나게 매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해도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계속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런 사람이 전라도래라는 거거나 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사부터 강하게 좀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제도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 싸움이 부추겨지고 정치 혐오도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하도 진영 대립으로
내가 하면 무조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리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 진영 싸움에 하도 극단적인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짜뉴스가 그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거죠. 네. 그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가짜뉴스가 온상을 벗기게 되기 때문에 많이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악의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몇 개는 시범 케이스로 확실하게 처벌이 돼야 되겠죠. 요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산업 구조 조정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문제라든가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한 정당,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우리 DJP라고 하는 연합 정권이 외환위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데 큰 도움이 됐듯이 앞으로도 우리 협치와 책임의 정치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금 제1당과 2당 간의 저런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저 김성식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야를 넘나드는 문제 해결의 정치와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